양쌤 양쌤, 우선 슬기로운 실내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량이 좀 많았죠. 오늘과 다음 시간은 간단히 한 단어만 배우고요, 떡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알파벳 배우기 하셨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Let's go. Rice, Why? rice, Why? rice. Why? 그런데 이때 절대로 rice 하시면 안 돼요. 혀를 좀 굴려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자, rice라고 하시면 인정사정 없이 뜻이 변해버리는데, 뜻은 뭐냐? 이 머리에 버글버글 기어다니는 이 아시죠? 이라는 뜻으로 변해버립니다. 외국에 놀러 가시면 모텔에 머무시게 되죠. 아참, 뉴질랜드 모텔은 부엌 시설이 함께 되어 있어서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쌀밥에 고추장이라도 비벼 드시고 싶어서 지역 슈퍼마켓에 쌀을 사러 갈 수도 있어요. 자, 한국식 쫀득한 쌀은 아니어도 어른들이 알람미라고 소위 날아가는 쌀, 그런 종류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때 라이스 있냐고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왜냐고요? 아니, 어느 가게 주인이 너네 이 파니? 라고 물어보면 기분 좋아할 주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주인들이 기분 팍팍 상해서 라이스 안 팔아!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혀를 좀 굴려서 라이스 대신에 rice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할게요. rice, rice, rice. 자, 떡을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rice, 쌀이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쌀이 떡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뒤에다가 cake이라고 붙여서 발음합니다. 자, 밥은 빵처럼 매일 먹지만 떡은 케이크처럼 특별할 때만 먹는 거니까 이렇게 cake이라고 단어를 붙여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죠. 다시 말해서 쌀로 만든 케이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rice cake, White cake. rice cake, White cake. rice cake. White cake. 자, 수고하셨어요. 오늘 영어 공부는 여기서 끝. 자, 재미있는 rice cake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꽃 중에 꽃은 너무 쉬운 문제라고요. 장미꽃. 네, 장미꽃 좋습니다. 자, 그러면 떡 중에 떡은? 요거 별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냥 드셔보셨지. 네, 우리와 친숙한 문화일수록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처럼 두 가지 문화를 함께 산 사람들은 비교해 보게 되거든요. 문화 비교는 뭐 특별히 어느 게 낫다, 나쁘다 이러한 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은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됩니다. 자, 양쌤의 호기심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실내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떡이 가장 어른일까? 떡 중에 떡은 인절미.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양쌤의 이야기가 꽤 설득력이 있는데? 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전통 문화 중에 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굿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떡을 해서 신령에게 올린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신령도 단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낮은 영부터 높은 영까지 이렇게 좀 단계가 있는데, 시루떡을 비롯해서 많은 떡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산신령에게는 증편과 백설기를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편은 사람과 영 사이의 연락병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읽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떡은 백설기라고 해도 되겠죠?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산신령에게 올리는 떡이니까요. 두 번째 문제. 떡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100일이나 돌 때는 떡을 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돌상에 올리는 세 가지 떡은 무엇일까요? 백설기. 수수팥떡. 첫째 백설기라고요? 다들 맞추셨네요. 네, 백설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백설, 흰 눈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또는 100명과 나누어 먹어라 등등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미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10명 낳아서 반타작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1이라고 불리는 생후 21일이 되면 기뻐서 백설기를 해서 산신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산신 아래 맡긴다는 의미지요.
제가 이전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산신에게 아이를 맡겨서 잘 키우고자 의도했던 거죠. 그리고 이 3·7일 때 백설기는 오직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돌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설기를 먹은 이웃들은 빈 접시를 보내면 안 되고요. 흰 쌀이나 무명시를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수떡을 만든 이유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마 뉴질랜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 그 다음에 볼리비아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붉은색은 전통적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귀신을 쫓고 나쁜 일을 쫓기 위해서 붉은색을 많이 썼지요. 중국 영화를 보면 뭐 아주 붉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다. 자, 이렇다 보니 붉은 수수떡이 안성맞춤이었겠죠. 12월 말 마지막 날에 먹는 붉은 팥죽도 그런 의미지요. 자, 무탈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안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이구, 자네는 돌에 수수떡도 못 해 먹었나? 하면서 놀렸대요. 물론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떡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색 경단입니다. 5가지 색깔 경단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색의 조화처럼 다른 이와 더불어 조화롭게 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떡 중 유일한 발효떡은 무엇일까요? 기정떡. 우리나라 유일한 발효떡은 술떡, 막걸리떡, 그리고 기주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증편입니다. 이 떡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유력한 것은 고려에 들어와서 살던 중앙아시아의 회족이 만들었던 음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먹던 빵이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만토우라고 불리우는 빵입니다. 한자로는 만두라고 쓰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두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어로는 속, 그리고 일본어로는 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어로는 크림 기억나십니까? 이 안 들어있는 빵이에요.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요즘 가장 사랑받는 개 품종 중에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들이 있어요. 특별히 강아지 시절에 그 색깔과 귀여운 움직임 때문에 이 떡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떡이 뭉실뭉실 뭉쳐다니는 그런 느낌이요. 자, 서양인들 발음으로는 나를 즐기세요, 뭐 나를 맛있게 드세요, 이런 의미로 들린다고 그래요. 제가 발음해 볼게요. Enjoy me, enjoy me.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무슨 떡인지 딱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이 떡은요, 아주 시대 변신을 잘한 떡입니다. 팥빙수라는 음식과 조합이 되어서 아주 세련되게 변신한 떡입니다. 자, 이 떡은 무슨 떡인가요? 인절미. 정답은 Enjoy me, enjoy me, enjoy me, enjoy me입니다. enjoy.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왕 선조 있으시죠? 자, 그 아들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조선시대 16대 왕으로 선제의 손자인 인조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인조가 충청도 공주까지 도망을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왕궁에서처럼 화려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허기를 경험해야 했던 이 시기에 한 백성이 떡을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따봉 했겠죠. 자, 따봉은 브라질 말로 최고 좋다는 말이지요. 옛날 선전에 나왔어요. 자, 왕의 말이 맛이 절미로다.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였다네요. 자, 그러나 임씨라는 백성이 올렸다는 것만 알 뿐 이름을 아는 신하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오, 맛이 절미로다. 절미절미, 임씨가 올린 절미한 맛. 그래서 임절미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발음상 임절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인절미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 공주시는 이 떡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많아서요, 매년 9월, 10월 백제문화재에서 1000m 인절미를 관광객들과 만든다고 하네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하겠지만 내년에 코로나 싹 물러가고 재밌는 백제문화재 가서 우리 인절미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떡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떡인 것 같기도 하고 밥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힌트가 나갔어요. 삼국
한국 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21대 왕이 음력 1월 보름에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구테타가 나서 죽을 수 있었는데 까마귀의 도움으로 적들을 싹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왕은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까마귀처럼 시커먼 밥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월 보름에 이 떡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찰밥을 해먹는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뭐 찰밥에 색깔 이것만 들어가면 이 떡이 되니까요. 좀 검어져요. 이것저것 넣다 보면. 자, 이 떡은 무엇일까요? 흑미떡.